네, 이미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과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알퇴시라고 해서 중국 직구 플랫폼 엄청 국내에서 지금 핫한 상황인데요. 연구원님도 뭐 국내 커머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셨는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년도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GMV, 거래액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3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21%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역시도 120% 수준의 이런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작년 하반기부터 테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무가 국내에 들어왔던 게 7월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액이 제대로 찍히기 시작을 한 건 4분기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이 기저효과까지 고려를 하면 올해 역시도 굉장히 좀 빠른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침투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중국 커머스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1.4%, 2023년도에 기록을 했는데 26년도에 5%가 상승을 해서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MV는 19조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작년에 1.4%에서 2026년에는 6.4%까지 높아질 것이다. 중국 기업들 공세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요. 근데 연구원님은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고성장이 전망된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국내 상거래 시장 내에서 중국 커머스의 이런 위협도 있는 거는 맞지만 나름 세그먼트별로 봤을 때 고성장을 하는 영역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TV 홈쇼핑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보고서 소비를 한다라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보고서 거래액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가 네이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3조 원 정도 규모였고요. 2026년도까지 10조 원 규모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1위를 하고 있는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는 MS,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MV 기준으로 했을 때 8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업체가 좀 1위의 사업자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네이버 페이의 존재에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을 저희가 이용하는 가장 큰 좀 유인 중에 하나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뭐 3%에서 뭐 많으면 5%까지 포인트 적립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라는 플랫폼 내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락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큰 해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이끌고 있고 네이버 페이의 결제 편의성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선두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요즘 그 AI 도입도 라이브 커머스에서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뭐 AI 캐스터도 도입하고 하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도 생성 AI 도입이 기회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게 TV 홈쇼핑이랑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TV 홈쇼핑은 어떻게 막 틀어놨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라이브 커머스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언제 이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타겟팅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으로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홈쇼핑을 좀 한다라고 하면 대형 업체들 위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호스트도 필요하고 대본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 뭐 이용자 반응까지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AI가 도입이 되면서 대본을 자동적으로 AI가 만들어주는 부분 플러스 그리고 방송을 할 때도 이용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요약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AI 도입으로 지금 많은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앞으로 향후에 많이 미래를 바꿀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국내 대상으로 뭐 1개국어 기반의 이런 라이브 커머스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국어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AI 휴먼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AI 홈쇼핑, 이런 AI 라이브 커머스 호스트까지 등장을 하는 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후년도로 가면서 좀 많은 이런 호스트들이 AI로 좀 대체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휴먼 보급이 보편화되고 또 다국어, 요즘에 실시간 뭐 통역 이런 것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다국어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매출의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광고 부문일 텐데요.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사실 좋지 않으면 광고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광고 이쪽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광고 시장이 바로 연동이 돼서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가 광고 시장의 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 시장이 위축이 됐을 때는 광고주들이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색 광고 위주로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의 차이는 검색 광고는 저희가 어떠한 구매의 목적을 가지고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이제 광고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광고는 5개 광고로 친다면 현수막 광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 이제 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제고되는 방식인데 광고 집행비를 타이트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집행비를 딱 집행을 했을 때 필수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은 검색 광고 위주의 이런 광고 집행이 계속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전망을 할 때 광고 시장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어떤 한 팩터 가지고서 뚜렷하게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광고주들이 많이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유동성이 늘 것으로 좀 보다 보니까 광고 집행비도 좀 더 유동적으로 늘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게 될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성장성이 다시금 좀 세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뭐 디스플레이 광고의 성장성도 회복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중국 이커머스 업체 공습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그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막 엄청 막 쇼크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분기 실적을 확인은 하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커머스에서 이런 중국의 영향이 계속 올라오는 구간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네이버가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중국의 이런 커머스 영향에 따라 커머스 지표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1분기에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24년도, 25년도 전반적인 시장 추정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이런 커머스 지표가 견조하게 좀 방어를 해주는지 아니면 반등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특히 커머스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이제 카카오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주가 좀 부진하면서 이게 뭐 국민주에서 국민 밉상주로 전락했다 뭐 이런 야박한 평가도 있긴 한데 연구원님도 카카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카카오가 특별히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위에 탑라인 단에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서 크게 쇼크가 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컨센서스를 일부 하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지난 4분기에는 상여급이 거의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작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미리 안분 인식으로 상여급을 지급을 하던 게 전체 연간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다 보니까 4분기 때 이제 상여급이 지급이 안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1분기부터는 다시금 좀 재개되는 부분, 분기에 한 300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전반적인 추정치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역시 광고 매출 그 핵심이 톡비즈인데 역시 아까 나눠봤던 것처럼 광고 시장 위축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에서 올해 톡비즈 광고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연구원님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하반기에 광고 시장 자체가 뭐 지금보다 나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첫 번째로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9월 이후에 구글이 기존의 전반적인 온라인 매체사들한테 서드파티 쿠키를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IP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크롬으로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기록이 남는데, 이런 기록들을 온라인 매체사들한테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매체사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 광고를 했었고, 그 타겟팅 광고의 효율이 괜찮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꽤나 적극적으로 광고 집행비를 여기에다가 좀 집행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이런 서드파티 기반의 온라인 매체사들 광고는 이제 수요가 많이 내려올 것이고, 기존의 제로파티나 퍼스트파티 기반의 이런 플랫폼들의 광고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것인데, 카카오톡 역시도 카카오톡 내에 있는 메시지형 광고, 저희가 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막 가입을 하고 했을 때 회원 가입할 때 그냥 카카오톡으로 간편 회원 가입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간편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광고 메시지가 날라왔을 때 저희가 차단을 하면 뭐 앞으로 날라오지 않겠지만,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날라오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고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열려 있는 그런 사용자이다 보니까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카카오 역시도 쿠키리스 시대에 이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쿠키리스 시대에 카카오가 메시지 광고 타겟팅 능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다음에 좀 아프리카 TV 얘기도 해보겠는데요. 연구원이 아프리카 TV를 인터넷 중소형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 인터넷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대형주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지표에 대한 해석 이후에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프리카 TV는 그래도 지금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의 국내 시장에서의 이런 광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TV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대형 브랜드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꺼리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뭐 삼전이나 현대차와 같은 대형 광고주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지금 사명도 숲으로 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5월부터 아프리카 TV의 플랫폼 네임 역시도 숲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른 브랜드 카테고리 다변화, 거기에 따른 컨텐츠형 광고 실적이 고성장이 나오는 부분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글로벌로 글로벌 전체로 진출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일단 5월부터 집중적으로 진출을 하는 지역은 동남아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미 글로벌에서의 다운로드 비중은 꽤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가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었고, 1위 국가가 베트남, 2위가 태국, 3위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동남아 지역이 글로벌 전반적인 대륙들 사이에서도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층 인구가 가장 좀 높은 그런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20년 전에 e스포츠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화랑을 겪었듯이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런 e스포츠 리그나 e스포츠에 대한 열기들이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스포츠나 e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스트리밍하는 플랫폼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프리카 TV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해왔던 이런 역량을 살려서 잘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e스포츠 시장 열기가 올라오면서 아프리카 TV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그 인터넷주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어떻게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제가 방금 거의 다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2분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2분기 중에서도 실적 발표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 실적에서의 좀 뭐 상회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부합 이상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겠지만 대형주들에서는 지금 특별히 서프라이즈가 크게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TV 역시도 지금 진출하는 게 이번 2분기부터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크게 뭔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하반기 그리고 연간 실적 측면에서의 가시성 여부를 보고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아프리카 TV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콘텐츠형 광고, 이 광고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가시성 있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10배 초반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좀 편하게 글로벌에 대한 잠재력까지 가지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실적 기반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게임주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위메이드 적극 매수 타이밍이라는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나이트크로우의 흥행에 2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그 게임을 안 하긴 하는데 나이트크로우가 어느 정도입니까? 나이트크로우가 일단 국내에 작년도 4월에 출시된 작품으로 작년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MMORPG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번 올해 3월 12일에 글로벌에서 이제 블록체인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동시 접속자 수로는 뭐 35만 이상, 뭐 40만 명 이상도 찍는 날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매출 역시도 뭐 20억 원 이상을 충분히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뭐 초반 일매출이 한 10억 원대, 뭐 중후반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한 7, 8억 수준으로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1분기는 3월 12일 날 출시가 됐다 보니까 이게 온기 반영이 아니죠. 20일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그런 영향이 있지만 2분기부터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서 유메이드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2일에 출시가 됐으니까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나이트크로우 흥행하고 있는데 최근 그 위메이드 주가 자체는 좀 다소 가파르게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에 대해서 실제로 그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한 자릿수 후반, 그러니까 5, 6억에서 뭐 7, 8억 요 정도 사이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PC 매출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한 10억 원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PC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흥행 성과에 대한 이 좀 기대치에 좀 괴리해서 오는 이러한 우려가 좀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위메이드가 이번에 장영국 대표에서 박관호 기존 의장이 대표로 좀 나선 상황인데 이렇게 대표가 좀 교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 전략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일단 존재했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이번 2분기부터 중국의 미르4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아직 판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출시가 2분기 내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커져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직 확인해 볼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크래프톤 얘기도 좀 잠시 해보겠는데요. 주가가 뭐 지금 25만 원까지 꾸준히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 올해 1분기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크래프톤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도 10월부터 크래프톤을 이제 게임 업종 탑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로 보더라도 장기로 보더라도 지금은 크래프톤 하나만 좀 세게 담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강력하게 모멘텀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분기 단기적인 모멘텀을 생각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부분은 작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좋아진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PC 부분에서의 트래픽이 워낙에 좀 잘 나오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이 지금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작에 대해서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라는 신작을 상반기 내에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4월 24일부터 국내에서의 CBT가 시작이 되고 5월부터 글로벌에서의 이런 테스트가 좀 확장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분기 탑픽으로 좀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1분기 실적 호조에다가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작 출시 효과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2분기 좀 게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2분기 게임주 투자 전략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쇼크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심을 해야겠고, 그래도 실적에서 부합 또는 좀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크래프톤이랑 위메이드가 실적에서의 그나마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들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주 역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 위메이드와 크래프톤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그 미래셋 증권의 이미석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